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기장해수 담수화 시설 기억하십니까? 2016년에 주민투표, 게다가 소송까지 거치면서 기장 군민에게 이물을 공급하는 건 사실 무산이 됐습니다. 이후에 공업용수로 쓰면 어떨까? 그런데 채산성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 와중에 지난 1월입니다. 운용사인 두산중공업이 철수를 하면서 그야말로 기장해수와 담수화 시설 무방비로 현재까지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먼저 송양호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이어서 김민정 부산시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시 의원 김민정입니다. 계속해서 김세권 한국해양대 석좌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끝으로 이준경 먹는물 부산시민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네 분께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두 발언 좀 청하겠습니다. 일단 본부장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기장해수 담수화 시설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어쨌든 저게 많은 국 시비가 들어갔고 시설이 준공이 된 상태에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데요. 1년여 정도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빠른 시간 내에 조기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게 저희 본부의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좀 다른 입장이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저희 주민들과 했었고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를 부산시로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본부와 같이 저희 주민들도 고민을 해서 어쨌든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상수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1991년도에 낙동강 패널 사고 아주 큰 사고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부산 시민에게 이제 맑은 물을 더 공급하기 위해서 그 취수원을 다변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은 결국 큰 소득을 거두지 못하다가 오로지 지금 기장에 담수화 시설을 해놓고 이것이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으로서 인정을 못 받아서 지금 문제가 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국 사회의 성장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부처나 지방 정부 각 공사에서 대규모 이제 토목 시설을 공급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은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됐지만 근사에는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가행시설, 과다시설로 인해 가지고 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좀 상징적으로 4대강 사업이나 영주댐, 기장해수시설이 좀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부산 시민의 간절함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낙동강 원수 수질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워낙 나쁘다 보니까 해수 담수라도 이런 돌 출구의 하나로서 선택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 과정에 좀 사회적 합의 과정들을 충분히 있었냐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더 안타까운 거는 실제 배출수 문제, 원전의 배출수 문제가 터졌을 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때 강행 모드로 나가서 불통을 해서 주민들과 갈등을 오히려 이렇게 진작시키면서 현재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 갈등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지난한 토론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기장 군민에게 생활용수로 공급이 이제 안 됩니다. 안 되게 됐는데 그래요. 일단 담수 시설에 대해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수 담수라는 게 특히나 중동 국가에서는 참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뭐 어떤 시설입니까? 예, 지구상의 물이 약 97%가 바다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육상 생물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0.22%,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얼음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은 0.001%에 불과한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기후 변화도 자꾸 변화돼서 가뭄도 오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저수지나 또는 강물을 이렇게 이용해서 모든
그 세계 사람들에게 물 공급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풍부한 바닷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담수화 시설이 되게 있는데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중동이나 또 서아프리카 또 중국에도 일부 또 미국도 저 서부 쪽에는 담수화 시설을 해가지고 물 공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원래는 물이 풍부하다고 했지만은 지금은 우리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삼면이 바다로 있어서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장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해수 담수가 나쁘다라는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거와는 좀 별개로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산시 상수원을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건 알겠는데 당장 남강댐물도 이제 경남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난한 뭐 갈등만 이어지지 딱히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뭐 이런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상수도본부 쪽에서는 뭐 이렇게 좀 보관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지수원 다변화는 과거에는 저희들 상수도 본부에 직접 추진을 하다가 예. 최근에 지난 8월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게 이제 본청에 우리 기후환경국 소관으로 업무가 넘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수원 다변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민선 7기에서는 그 저희들 인근 지자체와 강력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예. 근본적으로 이거를 해결하고자 아마 집중 추진하고자 추진하고 있고 예. 또 우리 부처도 우리 국도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물 정책국이 생기면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뭐 집중적으로 추진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위원장님도 사실 시민단체에서 지금 낙동강물 이 문제, 취수원 문제 해결해라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이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뭐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앞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해수 담수가 전 세계적으로 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과 또 한국 또 물 부족 국가 분류군이기 때문에 해수 담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제가 이야기를 하고 네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문 자료에 보면은 전 세계 150개국이 해수 담수화 시설을 사용하고 있고 7,500만 톤 정도 한다고 하지만 예. 지구상은 한 22억 톤 정도의 상하수를 사용하거든요. 상수가 들어가면은 이제 하수가 들어오니까. 그래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불가피하게 주로 사용되는 게 중동과 아프리카라고 나와 있다면은 섬 지역이나 오히려 빗물이나 강물을 제대로 강계 수로나 상하수 시설이 부족한 데는 불가피하게 하는 것들이지. 예. 이 지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제적인 문제, 기술 문제, 필요성의 문제 때문에 이게 작게 되고 있는 거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부족해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 본다면 이제 이 해수 담수를 많이 사용 안 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 하나는 또 필요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하기 때문에 해수 담수를 상대적으로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 물 부족 국가라고 하셨지만 이거는 1993년도에 인구행동연구소라는 일반 민간 단체가 발표한 자료를 이전에 그 국토부가 댐을 많이 짓기 위해서 했던 논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 안 쓴 지 오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물 부족 국가는 아니라는 게 일반 생활적으로 우리가 30년 동안 수돗물 단수된 적이 거의 없잖아요. 도시에 살면서. 네. 그래서 일단은 한국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해수 담수의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다는 거지 그 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는 네. 그 생활용수로 쓰느냐에 따라서 공업용수로 쓰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예. 또 하나는 이걸 어느 지역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런데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해수 담수를 신성장 동력으로 7대 산업, 10대 산업에 포함해 있지만 현 정부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해수 담수를 그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했던 마스플레이를 쭉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 서산에 있는 대산 정수장 말고는 하나밖에 없다는 게 현 정부의 결론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부산시가 낙동강 원수 수질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부산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될 노력보다는 오히려 해수 담수로 역량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뺏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좀 이거는 정책 방향을 잘못 잡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뭐 논의를 또 다른 논의를 해야 돼서 좀 짧게 본부장님께 그리고 교수님께 한 말씀씩 여쭙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들 아까 해수 담수화 이게 뭐 에너지를 많이 그렇게 했다는데 저희들 전체 하루에 부산에 필요한 물의 양 한 100만 톤 내외 예.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산되는 거는 4만 한 5천 톤 최대 아마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할 때는 국가적으로 미래 물산업에 대해서 막력과 기술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실증하는 시설로서 정부는 시작을 했고요. 민간도 예. 그렇게 참여를 했고 우리 시너서는 이제 말단에 간말 지역에 영도나 또는 우리 기장 같은 경우는 30km 이상이 됩니다. 저희들 지수원에서. 그래서 그런 지역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해결하고자 이것을 하면서 아울러 저희들이 막력과 산업을 좀 키우자 이런 취지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뭐 여기에 어느 정도 노력은 있었습니다만 이게 집중했다고는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른 곳에도 집중을 했는데 이게 좀 부각됐다 이런 예, 이게 이제 말씀이신가요? 이슈화된 거죠. 알겠습니다. 예. 뭐 김 교수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우선 그 금년 봄에도 가물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수지도 마르고 강도 마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원래 경제가 발달할수록 선진국일수록 물 소유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물이 저수지나 또는 강이나 전부 뭐냐면 강수량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농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 그다음에 뭐 공업용수가 자꾸 더 요구되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저수지나 강물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바닷물을 담수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끔 앞으로 돼 있습니다. 예, 뭐 육지에 있는 물이냐 해수 담수냐 이 논의 이런 큰 논의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제 주제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기장 주민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였는데요.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이제 김민정 의원님이 계속 계셨단 말이죠. 네. 현재는 어떤 말씀들을 해주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저희 주민들이 이제 최초에 이제 상수도 본부에 이제 이 시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쭤보니 이제 이 모든 걸 걸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예. 이 물이 들어와서 염분을 여기에서 압을 가하면 여기에서 모든 유해한 물질들을 다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예. 당시에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 그러면 한수원 그러니까 발전소하고 가까운데 음. 방사능을 이 거르는 기술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실제로 주민들이 그걸 질문을 했다고요. 예, 그 당시에 처음에 모였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걸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사능 이제 핵종을 얘기를 하면서 삼중수소니 뭐니 이런 게 걸을 수 있느냐 예. 그 답을 저희가 찾다 보니 교수님들을 찾아가게 됐고 교수님들로부터 그거는 걸을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들으면서 이제 애초에 불신이 생긴 거죠. 예. 그리고 이걸 걸을 수 있는 기술이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걸 만든다라고 계획 단계에서는 예. 기장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안 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또 우리 핵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면서 좀 기장 국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예. 실제로 그 시설이 있는 곳에 보시면 아주 외져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공사를 하는지조차도 사실 잘 몰랐고 주민들이 어묵 공장이나 뭐 이런 걸 짓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과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주변에 계시는 해녀분들 이런 분들하고는 사실 시설 공사하면서 이제 그 환경이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예. 이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어떠한 얘기가 있거나 뭐 이런 사전에 논의가 있었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예.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포함이 됐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로 얘기가 참 많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거의 그냥 다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쓱 넘어간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민들을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 몇 년도죠, 그게? 2014년도에 2014년도 상당히 만들어진 다음이군요. 예, 그렇죠? 저희는 어떻게 알았냐면 YTN에서 해수 담수 물이 곧 기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주민들이 만났어요. 근데 기장의 주민들한테 그 물을 공급한다는 얘기를 듣고 만났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 시설이 거기 있는 줄도 사실 몰랐습니다. 예, 뭐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오늘 토론이 있다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제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기 전에 이제 이 사안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하는 행정 절차는 어느 정도 거쳤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주민 공람 공고라든지 시의회 그 당시 의견 청취라든지 기장군 주민 설명회 뭐 이게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누가 참석인지는 또 별개로 하더라도 또 이거와 별개로 그 당시에 TV나 신문에 이 보도된 게 한 34차례 정도 있었고요. 네. 또 그다음에 기장군 홈페이지에 계속 이게 올라와 있었고 또 이게 15년까지 KTX 타면 우리가 마지막 기장 홍보에 예. 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장 국민들도 저는 알고 있지 않나 이게 뭐 정확하게 절차를 끝이 났냐 조금 별개임이 있습니다만 예.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다만 이제 14년 이후에 아까 그 선택적 공급 중단 이 과정까지 네. 이 과정은 후쿠시마 이후에 법적 이 절차적 문제가 아니고 이 정서적 심리적 문제가 많이 작용을 했거든요. 예.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같이 이야기하고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뭐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미 물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무산된 상황에서 이걸 다시 얘기하는 것도 기장 국민들이 보시면 이것도 다시 또 물 공급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기록을 남기는 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당시 삼중수소 네, 네. 얘기 나왔고요. 네. 또 미국 NSF에다가 얘기를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거 문제 네, 네. 없다라고 언론에 기사가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네. 뭐 그때 반응이 기장 주민들이 못 믿겠다라는 반응이었는데요. 그 사실은 저희가 NSF에 저희가 질의를 했고 네. 그 NSF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 물에 대해서 이 컵에 들어온 자기들의 시설, 그러니까 그 연구기관에 의뢰한 이 물에 대해서 인증을 해준 거다. 이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시설이나 그 외의 물에 대해서 인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모든 물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고 예. 상수도 본부에서 그 당시 NSF 인증받았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다가 바로 그 플랜카드에 다 접었습니다. 그 네, NSF. 그거는 별로 예. 이렇게 이슈가 안 돼서요. 예, 그랬고 그 당시에 NSF에 이제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상수도 본부에서 아마도 얘기를 듣고 저희는 플랜카드를 다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 NSF에서 모든 그 해수 담수에서 이제 이 나오는 제품들이 안전하다라고 인증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예. 또 그 제가 이 말을 계속 드리는데 퀴리 부인이 라돈을 발명했을 당시에 빵도 만들어 먹고 그 당시에 화장품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전하다고 했죠. 예. 그런데 그게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전하다고 해서 미래에 그게 안전하다는 인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면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본부장 말씀 듣겠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요. 네. 그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뭐 지금 안전하다고 해서 미래에 이제 안전하다 그거는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뭐 과학적 근거에 할 수밖에 없고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제가 와서 이걸 업무를 한번 챙겨보니까 14년부터 2016년까지 네.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수본부나 기장주민이나 기장군의회 한 410회에 걸쳐서 261개 항목, 예. 그다음에 방사능 항목 포함해서 아마 이 검증을 했고 이 과정에서는 뭐 행정 쪽에서 했을 때는 안전한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과학적 심정적 이런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미래에 대한 걱정, 후쿠시마 이후에 벌어진 이런 문제, 이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뭘 막도 안 받고 이런 문제를 그렇죠. 남는 상당히 좀 애로가 있는 일단 부분이. 지났고 뭐 예.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이죠. 이게 과학적 근거를 위한 노력은 뭐 지가 노력은 했지만 예. 실제 기계 측정에 오류는 있을 수는 있거든요. 현재의 이 기계를 통해서는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예. 현재 이 기계가 가지는 한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거는 표현하지 못하거든요. 밝혀주지 네.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생물이나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생태 독성으로서 이게 전이되면서는 이 기존에 1이 들어왔다면은 이게 100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네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이게 진짜 불가피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고급 용수이기 때문에 관심을 조금 덜 하고 있다가 먹는 물 한다고 하는 게 이제 폭발적으로 문제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는 물은 유럽에는 식품으로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들고 예. 행정에서는 계속 안심하다고 하지만 다른 사례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녹조가 장걸해서 그 음직질을 넣으면은 발암 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부나 시에서는 이걸 끓여 먹으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트리할로메탄은 끓이면은 30분 동안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예, 예. 30분 넘어가야 사라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행정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끓이면은 30분 이상 끓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먹는 물만큼은 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보수적으로 알겠습니다.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상수도 사업본부는 계속 현재의 안전을 얘기했고 주민들은 미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면서 이제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이제 소송까지 가면서 부산시가 먹는 물 공급을 포기하기까지 나왔는데 한 가지 이제 의문점으로 남는 게 그렇게 가까운 곳에 원전에서 가까운 곳에 취수구가 아니라 좀 먼 곳에서 취수를 했다면 주민들이 과연 글쎄요 지금처럼 반발했을까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여쭙고 싶어요, 본부장님. 당시에 이제 설치를 할 때 아마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예. 사업성이나 해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업무는 맡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시 기억으로 이게 아마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옮기는 문제도 거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많은 경비가 드는 것으로 그 당시엔 한 200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예. 또한 공사 기간 협의 과정이 한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이라도 뭐 옮기자 그렇게 해서 한다면 충분히 용역적으로나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알다시피 지금 현 상황에서 옮긴다 한들 과연 주민들이 이제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뭐 저희들이 실익이 한번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억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로 옮겼을 때 200억의 예산이 나왔는지 그 그거 당시에 아마 거기서 일정한 거리 그렇게 완전히 뭐 타 지역으로 이렇게 그 아주 옛날이까지 이렇게 농기는 정도는 아니고 예. 어느 정도 밖으로 좀 많이 뽑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예, 않습니다. 의원님 기억하십니까? 이런 방안이 예, 논의가 됐나요? 저희가 계속 논의를 했던 게 그 하다 안 되면 정말 관을 저 받아 좀 더 치수구를 안쪽으로 길게 뻗어라 혹은 이 시설 자체를 옮겨라 또는 뭐 이걸 이제 주민들한테 물려주지 말고 예. 그냥 공업 용소로만 써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또 하나 얘기를 했던 게 그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정수 시설들이 상징적인 의미로 사실은 이걸 옮기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실제로 잘못된 정책이라 할지라도 좀 시설을 옮기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남부 발전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실 그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저희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계속 시설이 강행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평행선 감정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봤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네. 예, 예. 행정하시는 분들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당장 이 시설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업용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공업용수 단가랑 여기서 만들어내는 단가가 터무니없이 뭐 한 1,000원 차 이상 나서 하루에 한 60만 원 정도, 1년에 뭐 1,000 몇백억 원 정도를 부산시에서 이제 보존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신문에 났단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이 위원장님부터 발언 기회를 좀 드릴까요? 일단은 환경부는 어쨌든 3만 톤 정도를 가동을 하면은 예. 그 경제성 정도는 제로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요. 예, 환경부에서 이게 8월 달에 놓은 TF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그 고리의 그 용수로 한 10,000톤 정도 사용을 하고 네. 연구용으로 한 9,000톤 정도 사용을 하고 고급 용수로 한 10,000톤 정도만 사용을 하면은 45,000톤을 다 포함하지 않아도 이 정도 공장 정도는 현재는 더 좋은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공장은 돌릴 수 있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고급용수가 가는 지역에 어쨌든 뭐 소위 말하는 대선소주도 사실 있고 김치 공장도 있고 그 일하시는 노동자분들도 있어서 모든 공장마다 일일이 대규모 공장 외에는 일일이 이 생활용수와 고급용수를 구분해서 관을 깔기는 어려워서 예. 좀 문제가 된 게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수본부가 말하는 그
그 공급은 한 154원 톤당이고 만약에 실제 고급 용수로 한다면은 지금 생활 용수가 1,180원 정도로 이래 맞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기장 해수사. 그런데 고급 용수는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서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재 공식적으로 언론에 배포된 자료는 아니지만 현재 나오는 언론 자료에 보면은 이게 어쩔 때는 1,800원, 1,849원까지도 책정을 해서 고급 톤당? 용수로 생산 단가가 어렵다. 그 연구용 9,000톤을 비용을 톤당 180, 49원으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오히려 고급 용수로 공급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너무 고무줄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사회적인 공론화나 산정 단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막 먹고 마시는 생활용수 기준이 아니라 공업용수 기준으로 생산 단가를 책정했다면 그거보다 좀 낮출 수 있는데 네. 생활용수 생산 단가를 공업용수 생산 단가 기존의 단가랑 그냥 단순 비교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고급 용수가 더 많이 치잖아요. 생활 용수는 1,180원 정도인데 고급 용수는 154원 정도 나오던데. 아니 공급은 154원이고 그 우리 지금 현재 기장 해수 담수를 공급하려면은 톤당 1,849원이 연구용으로 사용해서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 자, 여러 본부장님 부분에 말씀 좀 대해서 정하고. 여기 본부장님. 정확하게 좀 팩트를 네네. 좀 말씀을 좀 팩트 드리겠습니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사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10,000톤 정도를 생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00톤 했을 때, 20,000톤 했을 때, 30,000톤에서 40,000톤 했을 때 이렇게 부산에서 생산 원가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0,000톤을 기준으로 생산을 한다면 자기들이 생산 원가는 공급할 수 있는 원가는 1,849원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지금 한 1,000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일상적인 것보다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된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154원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차가 많이 나는 것이고 또 기장 기장 지역은 공업용수 갈로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활용수를 그대로 지금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 차이에서도 가격 차가 좀 나는 이런 부분인데 이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식 발표가 아니었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마 이게 나중에 가동이라는 전제가 된다면 당연히 이런 논의들은 적절하게 의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 보고가 돼야 되고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은 분명한 건 맞습니다. 민자로 만든 뭐 도로 뭐 MRG 보존해 주는데 얼마가 드는데 마치 그것과 비슷한 그림이 되는 것 같아서 당장 시민들이 좀 놀랐는데 어떻게 보면 기준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 보전폭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긴 하네요. 특히 말씀.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상수도 가격은 조례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논의가 된다면 의회를 통해서 반드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생산 단가였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본부가 지금 0.8% 그러니까 8%씩 지금 현실화율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요금을 조율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협약서 내용에 보시면 이 결국은 생활용수와 이제 기본 자기들이 만드는 원수와 이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격 차이를 메우는 그 기술을 두산이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2019년도 됐을 때 그 기술을 두산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부산시에서 두산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해주지 못했으니 협약을 다시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된다고 사실은 두산한테 요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서 이제 중간에 그 한 가지 빠져가지고요. 2019년에 이제 협약서대로 하면 내년 12월에 부산시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제 양혈을 받는 게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두산이 이제 어겼다라는 것과 그리고 상수사업본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게 이제 두산의 협약서가 정확하게 보면 그러니까 양혈 4만 톤 우리가 공급하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협약한 단가로 주겠다는 게 두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은 두산이 확보한 것 같은데요. 그걸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협약된 양만 한다면 우리 당초 약속된
가격으로 자기들은 공급하겠다는 게 두산의 그입니다. 어허. 예. 저는 또 한 의원님.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단가로 주겠다, 단가를 맞춰주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 결국은 그 기술에 대한 문제거든요. 저희가 이 테스트 베드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예. 물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이제 본인 어쨌든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 노력을 했을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술을 두산이 노력을 해서 그 기존의 해수 담수 시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상수원을 이제 상수도 본부에서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이 전기의 생산량이 엄청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저희가 어쨌든 민자 기업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 보자는 거에 목적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협약서 내용대로 이 기업의 네. 그 기술이라고 공개를 안 할 게 아니라 그 테스트 베드의 목적에 맞게 본인들이 그 기술을 공개하든지 혹은 제공을 하는 게 저는 이 테스트 베드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 그거에 대해서 부산시가 굴욕적으로 계속 협약 내용에 따라갈 게 아니라 오히려 선제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세금이 그만큼 들어갔습니다. 그럼 예, 그 말씀을 세금에 듣기로는 대한 그 본부장님 상수사업본부하고 협약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생산 단가 맞추겠다고 두산에서 얘기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양에 대해서 두산에 대해서는 생산 단가를 맞춰주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좀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 정부에서 R&D를 투자한 것은 이 기술을 개발하는 거고요. 투자의 R&D 투자는 전적으로 정부가 민간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럼 그 소유권은 사실은 지금 정부한테 있고요. 예. 또 우리는 이것을 지역에 유치한 것은 아까 이 물을 이용해서 지역의 간말 지역의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예. 또한 이런 담수화 시설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관련 산업을 한번 키워보자. 이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님 지적처럼 예. 어느 시기가 되면 저희들 당연히 이 기술을 요청해서 우리가 적용할 곳에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동의를 하고 그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지금 한 가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올해 이걸 이제 운용비를 두고 정부하고 지난한 싸움을 하다가 양쪽에서 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둘 다 못 낸다라고 해서 24억 원이 이제 공중으로 떴고 그래서 이제 두산이 이 시설 더 이상 있지 않겠다 해서 철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책임이 정부한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추가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 시설은 그 안에 시설의 이제 부지나 예. 안에 지원 시설들은 부산시 소유이고 그 안에 주요 생산 설비는 예. 정부와 두산이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음. 그리고 이게 아직 저희들한테 무상 양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소유권은 지금 정부한테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정부가 같이 운영비를 같이 하기를 요청하고 있고 예. 그런 과정에서 정부는 이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업목이 없어서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예. 뭐 그런 과정에 이제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17년도에는 예. 저희하고 두산이 분담을 했습니다만은 계속 저희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지금 그 운영이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 말씀을 들으면 정부도 부산시도 뭔가 이렇게 선뜻 이 시설을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느낌으로 들려서 그렇다면 또다시 두산중공업 해당 운용사와 또 지난한 법정 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점도 걱정이 됩니다만 일단 말씀을 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생산 단가 얘기가 됐고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없는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해 담수화 글로벌 허브 시티. 그러니까 이게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이 테스트 베드, 그야말로 테스트한 곳이라면 가덕도하고 낙동강 쪽에 이제는 담수화 시설 40만 톤 정도의 플랜트 시설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일단 이게 안 돌아가니까요. 테스트 베드가 제대로 이제 운영을 못 하니까 이게 물거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그 위원장님 한 말씀 여쭙고 그다음에 교수님께 한번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논의 중에 저 숨은 그림이 그 전기료가 지금 이게 해수 담수의 원가의 50%가 전기료거든요. 예. 근데 이걸 그 45,000톤 했을 때는 1,180원으로 가능했는데 10,000톤 하다 보니까 1,849원으로 급격하게 뛰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생활용수 단가로 했을 때 여기 뭐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또 여기서 밝힐 수는 없으니까. 근데 공업용수로 했을 때는 이 막은 사실은 해수 담수는 한 번은 염분을 없애고 한 번은 모든 이런 이물질들을 없애가지고 생활용수로 가는 건데 공업용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서 충분히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활용수를 10,000톤 만드는 비용으로 그걸 계속 추산해서 공업용수가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그 과정에
두산이 기술을 더 개발을 해서 했다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는 그걸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없고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면 스마트 원전 기술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50% 원가가 전기이기 때문에 10만 톤 규모의 해수 담수를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단가가 가장 싼 게 스마트 원전이 예, 예. 그게 하필이면 두산이 일체화되어 있는 기술이 전 세계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 먹는 물을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장에 그쪽에 가지 않았느냐는 생각드는데 지금 현재의 단가 문제를 맞춘다고 하니까 본부장님이 하니까 지금 서부산 글로벌 허브 담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현재 지금까지 앞에 우리가 줄곧 이야기한 거는 단가가 못해서 고급 용수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단가가 안 되는 것들을 오히려 서부산에 30만 톤, 40만 톤 가는 거는 오히려 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물론 규모의 경제학 때문에 대규모로 가면 줄어들 수 있다고 하겠지만 저는 현재는 그 전 세계 과학 기술로서는 현재의 우리가 무료원 부담금 포함해서 780원인데 현재 1180원 그거를 낮춘다 하더라도 저는 그 수십만 톤의 비용을 한다면은 비용적으로는 맞지 않고 말씀 중에는 두산이 그 기술을 개발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네요. 예, 의심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스마트 원전 말고는 현재로는 이 단가를 맞출 수 있는 건 없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본부장님 말씀 일단 듣고 그다음에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희들 요 관계는 상수도 이제 저희들이 그 기본 계획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서부산에 그런 규모를 반영을 해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기장이 되지 않으면서 다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번 기장 요것을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지수원 다변화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 최소한의 시설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또 우리가 부산이 가진 여건이 있습니다. 부산 유일하게 부산은 지금 해동수원지에 한국의 막 관련 산업, 물에 관한 막 관련 산업들이 다 들어와서 테스트 베드를 좀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바닷물에 대해서는 기장 담수화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베이스로 한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국가의 그 해수 담수 또는 막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아마 이게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문제도 그 기장해수 담수화 문제도 좀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전문가 의견 한번 좀 청하겠습니다. 아까 그 의원님이 이제 그 방사성 원소 이런 거 분리가 어렵다. 근데 최근에 그 고분자막 그 기술이 발달돼서 공기도 그 성분을 전부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정밀하게 그 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개중에는 일종의 불량품, 구멍이 조금 더 큰 게 있다거나 이러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최근에 정밀 그 고분자 막이 그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료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시스템에 맞는 전기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원전이 아닌 태양력으로 태양 에너지 가지고 그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염을 제거하면 그걸 바다에 버리면 그것도 또 일종의 오염원이 또 될 수 있다. 농도가 진하니까. 그래서 그걸 정절해서 소금을 이렇게 만든다거나 해서 그런 복합 시스템으로 이게 갖춰지면은 그 경제성 단가가 상당히 좀 낮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계속해서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고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생산 단가는 어떻게 맞추고 기술력은 이 정도로 됐다. 그럼 이제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는지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시 의원님께 어떤 식의 이용이 돼야 될까요? 저희 주민들은 끊임없이 이 시설의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 끊임없이 저희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 과정들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관로를 좀 더 연결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또 저희가 이제 한수원도 이제 이 문제에서 사실은 저희가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논의를 했었고 한수원에서는 지금 탈핵 기조로 가고 있는 정부 정책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찾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수원 노조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을 때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찾고 있으면 혹시 제가 여기 보시면 그
이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의 예. 연구진에 의해서 발명된 게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어쨌든 연구진이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소를 발생하는. 수소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그 동시에 실시하는 기술을 이제 여기서 연구를 하고 계세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비용이 드는 수소 에너지,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를 한수원 노조나 한수원이나 한수원에서, 네. 혹은 이런 정부에서 산자부에서 예. 새로운 에너지를 찾는 기술을 좀 개발해 보는 건 어떠냐. 어쨌든 해수 담수 시설이 있고 네. 바다가 있으니 그 기술을 통해서 음. 좀 더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도 저희가 드려봅니다. 예. 예. 아, 그런데 이제 그게 기사로 나왔다는 거는 정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교수님 그러면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수소 생산 그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쉬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 개발 그거는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용해서 하면은 전기료가 우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렴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탄염에서 나오는 염 그것도 우리가 이제 상품으로 그 염으로 만들어서 정제해서 쓰면은 그러면은 경제성 면에서는 좋지 예. 않을까. 그래서 그 복합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해서 네. 그거를 시스템을 수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해수 담수화로 지금 앞으로 어차피 수요가 많을 테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정부나 또는 기업에서 복합 시스템 개발, 담수화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복합 시스템 이런 거를 좀 개발해서 예. 앞으로 수출 산업에도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그런 예. 생각을 예. 뭐 의원님 계속 예, 말씀해 제가 주시죠. 교수님 말씀하신데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지금 당장은 태양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그게 어쨌든 새로운 에너지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라든지 전 세계에서 수소 자동차도 개발을 하고 있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개발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시설을 이용해서 그 기술을 개발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게 왜 대답이 되기에는 뭔가 좀 멀어 보이고요. 위원장님 한 말씀 듣고 그다음에 본부장님 말씀 청하겠습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예, 예. 이 질문은 실제 환경부가 계산을 해봤을 때 순수 시설 투자비가 한 1,050억 중에 이전을 하면은 한 170억 정도가 제용이 가능하다고 전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예. 좀 터무니없죠, 그죠? 사실 제용이 50%만 돼도 그 기술 이전, 그 시설 이전도 가능한데 좀 아쉬운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고리 원전의 셰울진 원자력의 고업용수, 원전 용수로도 가능하다고 대안을 좀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부산시가 좀 더 지금 기장 쪽에도 산단이 조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우죽순격으로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단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단지 형성 과정의 고업용수의 공급과 배분을 잘 조정한다면은 4만 5천 톤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가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그 방향을 저는 찾아가는 게 좀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만약에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예. 우리 세대나 미래 세대가 찾기 어렵다고 한다면은 뭐 과감하게 매몰하는 것도 사회적인 뭐 가치와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예. 2천억이 투자가 됐는데 매몰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안 된다면. 맞나요? 그렇죠. 지금 그 영주댐 같은 경우에는 1조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6월 달에 발족될 국가 물기본법에 의한 낙동강 유역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다룰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많지 않습니까? 댐을 해체한다든지. 근데 그거는 이제 노화되거나 경제성이 없을 때 해체하는 게 네. 많고 이거는 노화의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가 무조건 그 성장만으로 달려오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본다면은 2천억 부분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예. 최대한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또 양성을 한다 하더라도 불필요하다면 저는 매몰도 고려해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선택지를 고르시겠습니까? 대안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민선 7기 들어오고 또 저도 이제 이 상수도 업무를 맡으면서 이 업무를 맡았는데요. 네.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일단 기본 베이스에서 다방면에 검토를 해왔습니다. 저희들 한 6개월 집중적으로 해왔는데요. 일단은 현 시설 이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을 저희들 대부분 구조물이고 예. 건축물이고 시설의 일부가 있는데 이게 두산하고 비공식적 협의를 해본 결과 이전할 수 있는 가치는 한 50억 정도 비용이 더 들 것이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이제는 그렇게 한번 정리가 되었었고요. 예.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거는 어쨌든 국시비가 국가나 어떤 지자체 다 관계 기관의 취지로서 이게 많은 돈이 들어서 완성이 된 시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국민 시민들 눈높이에 이제 맞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일단은 정부 부산시, 두산 주민들 이해관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 당초 취지, 그동안의 경과, 그다음에 법적 한계, 주민들 바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찾고자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예.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회장님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 이 중에 특히 연분차 발전은 GS에 지금 검토를 했고요. GS에서 이미 다른 실험 테스트를 한 자료가 있고 또 수소 발전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이 듭니다만은 아마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한수원에서 예. 이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야들은 나중에 코어로 좀 잘 엮어간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만 그 소금은 저희들도 생각했는데 한주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하는데 중국에 비해서 단가가 맞지 않아서 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165배 예, 차이가 그래서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소금은 그때 경제성이 좀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다방면에 검토를 하고 있고 예.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드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군요. 다 고려가 됐던 얘기군요. 자, 그러면 해수 담수화 시설 활용 해법에 대해서 쭉 이제 논의를 했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할 시간이 돼서 한 분 한 분씩 기회를 드리는데요. 약간 시간을 한 1분 정도 좀 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위원장님부터 발언 기회 드릴까요? 담수화 글로벌 허브 도시는 시민단체가 좀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요. 그게 아니라 서부산에 30만 톤의 대규모 생활용수 공급을 통한 허브는 반대는 저희들은 하고 현재 고업용수 부지가 유휴 부지가 있기 때문에 예. 테스트 베드로스의 막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서는 저희들은 소규모로 찬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역적 특성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는 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단순한 측면에서는 해수 담수가 매력적일 수는 있겠지만 예. 우리가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좀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농업 용수가 5%도 안 되는데 우리는 50%가 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용수의 재산적 문제 그리고 포항제철처럼 하수 처리수를 고업 용수로 12만 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의 문제로 보니까 지금 현재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 중에 생활 용수가 23%인데 훨씬 더 많은 물들이 눈앞에 보이는데 예. 왜 이걸 다시 해수 담수로 이렇게 논란이 많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들을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재평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무리 발언 청하겠습니다.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인간 조상이 탄생하면서 자연의 방사선에 피폭되면서 살아온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적응하면서 진화되면서 소폭의 방사선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학 쪽에서도 방사선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쪽을 잘 이해 못하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이 너무 사회에 많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라든가 또는 단청 촬영하는 CF? CT 예, CT. 예, 예. 그런 것이 전부 방사선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위해서 피해 보는 것보다는 그거로 인해서 치료되는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소 피해가 있지만은 그 피해가 우리 건강에 문제가 안 되면 활용을 해야 그거로 인해서 좋은 결과들이 오는 게 많은데 그래서 너무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좀 안타까운
좀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쪽 해당 주민들은 굉장히 제 말에 대해서 동의를 전혀 안 할 거로 생각되지만은 그런 현상들이 너무 사회에 많이 일어나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뭐 취지는 공감하겠습니다만 뭐 가치관은 다르니까요. 예, 예, 분명히.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저희 기장 지역에 이 해수담수 시설이 오면서 저에게 부산시의 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사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부산시 의회로 들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부산시가 고민하고 있는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실제로 물 이용 부담금이나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원화해서 같이 다른 지자체와 이제 조율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시의회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저희가 아마 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들 요즘 삶의 질 차원에서 네.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의 물은 우리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깨끗한 강물이나 댐, 호수를 이용해서 단순한 여가 과정을 거쳐서 아마 먹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 유일하게 이렇게 하는 데가 법기 수원지 물을 가져와서 법무사 정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 현실이 낙동강 수계를 끼고 있고 94%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언제든지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치수원 다변화 아마 이런 것은 불가피하고 아마 그런 것은 지금 민선 7기에서 저희들이 광역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가고자 하고 있고 또 해수 담수화 분야도 조금 예를 해주셔야 될 것은 확대보다는 최소한의 우리가 이런 산업이나 미래 대비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네. 차원에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논란이 된 그 기장해수 담수화 분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법적, 절차적, 그다음 과학적 이런 것을 따지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이후에 이미 너무 이게 정서적이나 심리적 문제로 다가와서 여기까지 온 예.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이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게는 당초 취지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고 기장 주민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예.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이 답을 구하겠다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장 해수 담수 시설이 주민들에게 공급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토론했을 때보다는 분명히 달라진 톤을 보셨을 겁니다. 뭔가 이제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는데 그 대안이 어떤 것이 되느냐,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 그리고 기장 군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그 합리적인 방안들을 잘 찾아 나가느냐, 그 또한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시사 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